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서울에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 도착하시자마자 저희 YTN 찾아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네. 일정이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책의 반향이 좀 있더라고요. 네. 지금 스페인에서 오신 건가요? 네. 런던을 걸쳐서 네. 온 거예요. 13시간. 13시간. 네. 시차 적응 이런 거는 시차는 이제 아마 이제 습관이 됐나 봐요. 이제는 별로- 괜찮으세요? 네, 전 세계 괜찮아요. 9월이 됐는데도 낮엔 좀 덥네요. 네. 서울에 있으시면 어느 네. 계절이 제일 좋으세요? 저는 봄하고 가을이 좋아요. 그래요. 저도 네. 봄하고 가을 좋아하는데 점점 봄, 가을이 짧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네. 좀 아쉬워요, 요즘에. 네. 정말 한국말 잘하는 줄 알았는데 네. 너무 잘하시니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그러니까 서울에 올 때나 그리고 평양에서 살 때도 어떻게 우리말을 이렇게 잘하세요? 그러니까요. 북한에서도 오랜 기간 계셨잖아요. 근데 네. 북한 억양이나 이런 것도 거의 없으신가요? 남한에서 알고 있는 평양어병하고 달라요. 뭐 이렇게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르군요. 네. 저기 이제 건너편으로 가면은 이제 북녘 땅인데, 네. 네. 보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슬퍼요. 그러니까 한나라 땅인데 이제 강을 두고 이제 갈라져 있잖아요. 네. 마음대로 갈 수 없고. 친척들 서로 못 만나고, 친구들 못 만나고, 난 개인적으로 이제 동창들 못 만나니까. 만나고. 네, 진짜 슬퍼요. 누가 제일 보고 싶으세요? 선화. 이런데. 선화. 네. 네. 그래, 책에 보니까 선화 씨 얘기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인상 찌푸리고 신경질 내지 말고 그냥 이제 웃는 얼굴로 말로 해결하라고 그런 식으로 항상 그 말이 항상 제 머릿속에 계속 기억나요. 아무리 힘들어도 울지 말라고. 네. 네. 학원에 입학하자마자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모든 것이 다 딱딱하고 저희 기억 속에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랑 학신 약속을 마지막까지 지킨 사람이에요. 잔소리를 잘해요. 하셨어요. 다정해요. 정이 많아요. 북쪽도 그렇고 남쪽도 그래요. 한반도가 있어서 제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태어난 곳은 아프리카에 있는 적도 기니라는 나라고요. 네. 네. 그리고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은 평양이에요. 이 적도 기니에 있는 분이 어떻게 해서 평양에서 살았지? 라는 질문, 네. 정말 수백, 수천 번 들었을 질문일 것 네. 같아요. 사연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저희 아버님이 적도기니 초대 대통령이었어요. 네, 초대 대통령 하실 때 그때 김일성 주석과 이제 정확히 모르겠지만 친선 관계 아니면 나라 사이 관계가 있었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아버님이 이제 그때 79년도에 쿠데타 당하게 되어가지고 그 전에 우리를 이제 김일성 주석한테 보낸 거예요. 그렇게 돼서 평양에 가게 됐어요. 평양으로 가실 때가 몇 살이셨어요? 처음으로 평양 갔을 때는 7살이었어요. 7살. 네.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하고는 전혀 다른 아시아의 북한이라는 나라에 도착했을 때 낯설었을 것 같아요. 첫 느낌이 기억이 나세요? 기니 깃발, 그다음에 북한 깃발, 그리고 꽃다발 든 사람들 하면서 환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순안 비행장에서 이제 평양으로 고속도로를 이제 타고 가요. 갈 때 이제 볏밭, 고속도로 양쪽으로 이제 볏밭이 쫙 깔려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따금씩 간판들이 나타나요. 간판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조선글로 이제 쓰여져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우자, 사람이 두 팔을 벌리고 몰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응자가 몰이라면
그다음에 의자가 이제 팔, 그다음에 우가 사람 다리. 예. 그게 아주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스페인어 통역으로 나왔던 분한테 물어봤어요. 저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고. 그러면서 그분이 막 웃는 거예요. 그림이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림이 아니래요. 그림이 아니고 글자라는 거예요. 도착해서 처음에 어디서 사셨어요? 도착해서 평양 초대서 이제 주석구와 가까운 초대서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김일성 주석을 그러니까 실제로 본 적이 꽤 있었겠군요. 네. 네. 있어요. 뭐 기억 속에 남는 김일성 주석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희 기억 속에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랑 학신 약속을 마지막까지 지킨 사람이에요. 보낼 때 편지를 같이 보냈어요. 그 편지 전체 내용은 잘 생각 안 나는데 우리를 이제 김일성 주석한테 맡긴다면서 공부를 끝나고 기냐에 와서 이제 나라 건설을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예, 그렇게 썼었어요. 그래서 김일성 주석이 그 약속을 지켰어요. 예, 끝까지. 김일성 주석이 한 말 중에서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말이 있나요? 잔소리를 잘해요. 하셨어요. 잔소리를. 네, 잔소리를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왜 어린 사람들한테 잔소리 하듯이 항상 하던 말이 제일 기억나는 말이 의리를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만경대 혁명학원이라는 곳을 다녀요. 이게 북한에서는 일부 특수층만 다니는 학교라고 알고 있어요. 보통 교육 그러니까 받으면서 균열 생활이 강하고 군대처럼 옷도 군복을 입고 그런 점에서는 다른 학교하고 좀 차이가 나죠. 책을 보니까 네. 노래하시는 것도 좋아하시고 춤추는 것도 좋아하시고 네. 영혼은 자유로운데 규율이 엄격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네. 군사 네. 그 어떤 훈련도 받아야 하고 힘든 점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학원에 입학하자마자 이제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적응이 되던가요? 네. 실제 군사훈련도 그럼 받으셨겠어요? 네. 제일 힘들었었던 기억 같은 게 혹시 있어요? 군사훈련 나가서 첫 번째 주에 이제 텐트에서 자면서 우리가 자체로 밥을 해 먹고 그러니까 실제 전시 상황처럼 네. 식량을 딱 한 주일 분을 줘요. 한 주일분. 네, 한 주일 분 가지고 이제 치를 나눠서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너무 배고파가지고 7일 분량을 다 먹었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제 같이 있던 친구들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진짜 그 다음 주까지 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받을 때까지. 그럼 한 4, 5일을 굶으신 거예요? 어떻게 버티셨어요? 뭐 별 수 없었죠. 버티는 수밖에. 가기는 확실히 됐겠네요. 네. 그때는 정신을 바싹 차렸죠. 배웠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구나. 음식 때문에도 상당히 고생을 한동안 하신 걸로 네. 돼 있더라고요. 네, 음식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한동안 빵하고 떡만 드셨다고. 네. 네. 얼만큼 지나니까 조금 적응이 되시던가요? 음식은 제가 평양 떠날 때까지도 그렇게 적용 못했고 평양냉면도 먹을 때는 김치 빼고 먹곤 했어요. 아, 김치는 네, 아직도 적응 못 네, 하셨어요? 아직도 적용 못하고 기본적으로 빵만 먹고 살았어요. 그럼 지금도 역시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 하면은 뭐 빵? 핫빵, 찜빵. 찐빵. 네. 그 이후로 이제 스페인 가서 이제 제가 한국 음식 먹기 시작했어요. 흰밥도 먹고 만두도 먹고 잡채. 네. 그 이후로 이제 조금씩 먹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평양을 떠나서요. 네, 평양 떠난 다음에. 조선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네. 어렸을 때 이렇게 타올로 얼굴을 밀었던 적도 있다. 그 구절을 봤거든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남과 다른 속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항상 주목을 받았어요. 껍슬머리 돼서 양대가리라는 별명을. 그리고 살색 때문에 깜댕이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그래서 똑같아지고 싶었어요. 내가 태어난 곳, 네. 적도 기니에 대한 이런 그리움 같은 건 없으셨어요? 그리움이 없었어요. 전혀. 왜냐면 기억이 없었으니까. 기니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저는 몰랐어요. 쿠데타가 일어났고 이제 아버지가 처형을 당했다. 네. 이런 얘기를 이제 나중에 접하셨을 거잖아요. 네. 그때는 어떠셨어요? 처음으로 중후심을 느껴봤어요.
오히려 그러면 적도 기니 그러면 그리움보다는 원망, 거절 다 거절하고 싶었어요. 가고 싶지 심지어는 않았어요. 스페인어도 기니아와 연관된 모든 것이 싫었어요. 그 얘기는 어떻게 전해 듣게 되셨어요? 언니를 통해서 이제 지금 삼촌이 지금 아직도 대통령 하고 있거든요. 삼촌이 이제 우리를 찾으러 왔었어요. 평양에 이제 우리를 찾으러 왔었는데 언니가 막 화난 인상으로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말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그리고 우리한테 왔어요. 저하고 오빠를 손잡고 미안해요. 손잡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잡고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왜 언니가 그렇게 화가 나고 그래서 언니한테 또 물어봤어요. 왜 그러는가? 두 사람이 왜 언니한테 무슨 나쁜 짓을 하는가 해서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아니라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나쁜 짓을 하는가 물었어요. 아빠를 죽였다고. 그때까지 몰랐던 증오, 뭐 적개심, 네. 분노 이런 감정을 한꺼번에 그때 느끼셨겠군요. 한꺼번에 모든 감정을 그런 나쁜 감정들을 느껴봤었어요. 자, 이제 군사 훈련도 받는 그런 아주 규율이 엄격한 학교를 다니시다가 대학에 가셨어요. 네. 그 의류학을 전공하셨다고. 네. 북한에서는 피복학과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네. 야, 그때는 조금 자유로워지셨어요? 네. 많이 자유로워지고 그러니까 대학 생활이 재미있었어요. 대학 다니시면서 외국인들끼리 접촉이 많으셨던 거죠. 조용필 씨 노래도 즐겨 듣곤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네. 북한에서는 남한 노래를 못 듣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조선 사람들은 못 듣게 돼 있어요. 아, 그럼 어떤 경로로 들으실 수 있으셨어요? 중국 유학생들을 통해서 방학 갔다가 올 때 네. 한국 노래들, 한국 드라마, 영화 이렇게 CD를 가져오곤 했어요. 그래서 네. 유학생들끼리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곤 했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조용필 씨 노래를 친구여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들국화 행진 노래도. 외국과 행진도 네. 저랑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경험을. 네. 야, 사는 곳은 달랐는데요. 네. 카 씨 말고 네. 다른 친구들이 좋아했던 가수들도 있어요? 네. 호랑나비야. 아, 김은국 씨. 김홍구. 네. 남자 유학생들 중에서 이제 그 김완선 씨. 김완선 씨. 네, 아주 인기가 예. 높았어요. 친구여라는 노래가 네. 내 인생의 주제곡처럼 네. 남아있다. 네. 이런 표현을 쓰셨던데요. 네. 지금도 들으면 그때 뭐 추억이 떠오르시거나 그런가요? 네. 평양에서 그 노래를 부를 때는 듣거나 부를 때는 평양에서 같이 자란 친구들이 막 그리웠고 이제 평양을 떠나서 이제 스페인에 가서 그 노래를 들을 때는 돌아다니면서 사귀게 된 친구들, 좋은 네. 사람들 그리웠어요. 네. 모니카 씨한테는 정말 들을 때부터 지금까지 네. 굉장히 의미가 큰 노래인데 네. 제가 계속 왜 얘기하시는지 아시겠죠? 저희 잠깐 모니카 씨가 부르는 친구요. 어떤 느낌인지 좀 듣고 싶어요. 박수가 없어, 박수가. 친구여 옛일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 잃어버린 종 찾아 친구여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미안합니다. 아니요. 야, 진짜.
가사를 거의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북한도 그러면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스타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TV에 나오는 사람들. 네. 그분들이 나오고 그러면 스타일을 따라한다던가 네. 그런 문화가 좀 있나요? 네, 있어요. 꽃파는 처녀라는 그 영화, 가곡도 있고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서 나는 이게 주인공 역을 하는 여배우, 그 여배우가 한 번에 이제 단발머리를 자른 적이 네. 있었어요. 거의 못해도 우리 학생들은 다 단발로 잘랐었어요. 네. 임수경 씨가 단발머리로 왔었죠. 그때 당시도 평양에서 단발머리가 유행됐었어요. 나름대로 즐거운 대학 생활을 평양에서 보내셨어요. 네. 근데 이제 보호 속에서 사셨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편하게 사셨을 수도 있을 텐데. 가장 큰 이유는 제 자신을 알고 싶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머릿속에 혼돈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을 알고 싶어서 평양을 떠났어요. 첫 행선지가 스페인이었어요. 네. 좀 두렵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두렵지 않았어요. 두려웠던 네. 것은 기냐 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족도기니 가는 걸 이제 좀 무서워서 잠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자. 좀 더 안 다음에. 그래서 잠깐 놔뒀어요. 그래서 먼저 선택한 것이 마드리드였어요. 도착하니까 이제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해는 하지만 이제 말이 잘 안 나갔어요. 마음이 아직 적용이 안 된 상태고 머리도 복잡하고 평양으로 진짜 다시 돌아가고 싶었어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네. 또. 예.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도 참았으니까 내일도 참을 수 있다. 3년을 참았어요. 그런 식으로. 반값도 내야 되고 네. 먹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돈을 버셔야 하잖아요. 네.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뭐예요? 보모. 보모, 네. 아이를 키우는 아이를 거. 키우고 그리고 이제 남의 집 청소해주고 그런 일을 했어요. 난생 처음으로 해보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는 그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배우는 과정이라고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춤추는 거 좋아하셔가지고 네, 댄서도 조금 하셨다고. 네, 그 댄서는 좋아서 한 거야. 아쉽네요. 저희 무대가 있으면 좀 그런 열정이 있고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셨던 분이 네, 돌이켜보면 북한에서 16년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또 역으로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자유가 없었던 거는 아니에요. 제한된 자유 속, 그러니까 제한된 것에서 자유는 있는 거예요. 모니카 씨가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조금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건 아닐까. 사람이 살아가느라면 슬픈 일이 있고 네. 기쁜 일이 있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같잖아요. 대성산에 가족들이 올라와서 행복한 얼굴이에요. 사람이 억지로 행복한 얼굴을 지을 수는 없거든요. 진짜로. 물론 제한된 것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제한된 속에서 아마 자기네들도 자기의 자유, 그에 맞는 자유를 찾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스페인에서 이제 적응을 하셔서 한 10년 정도 스페인에서 보내신 건가요? 네, 거의 10년. 네. 다음엔 어디를 가야지라는 행선지를 네. 정하고 있으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가고 싶었어요. 미국에는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미국에 평양에서 살면서 미국에 대한 그러니까 반미 감정이라고 해야 되죠. 평양에서 조금 떨어져 나오면 신천이 있어요. 신천 박물관에 가면은 정말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을 찢고 그런 사진들이 완전 전쟁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묘사된 예, 쪽이 미군 쪽인 거예요? 예, 기본 미군이에요. 미군이 조선 사람을 다루는 그런 모습들, 진짜 잔인한 인간으로서 진짜 보기 힘든 그런 사진들이 박물관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나면 진짜 정말 반미가 생겨요. 저절로. 일부 왜곡됐거나 아니면 과장됐거나 이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 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반미 감정이 굉장히 고조돼 있고요. 미국도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 경험해 보신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북한도 악의 축이, 그러니까 미국이 말하는 그런 악의 축이 아니고 평양에 있을 때 상상하던 미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다 친절하고 민주주의화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나라가 이 세상에서 하나라면 미국이거든요, 진짜. 네. 그런 거 다 인정해요. 그런 속에서도 이제 미국도 단점은 있어요. 북한도 같아요. 자기 장점을 가지고 있고 단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정치는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제 눈으로 보고 느끼고 싶어요.
자, 이제 곧 추석이에요. 추석에는 북한 사람들 주로 뭐 하면서 시간 보내요? 지방에서 평양에 올라와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이제 일하던 사람들 다 자기 집들에 내려가서 추석을 보내고 올라와요. 가족들끼리 같아요. 네. 진짜 문화는 정말 대한민국 문화 하나예요. 다르다면 아마 옷 입는 스타일이나 남한이 이제 경제 쪽으로는 네. 발전이 됐잖아요. 선진국이고 네. 북한에 비해서. 그래서 가꾸는 데서는 확실히 차이가 나요. 그러나 생각하는 게 비슷하고 체제가 다를 뿐이지 문화는 진짜 똑같아요. 이산가족 상봉이 있어요, 추석이 지나면. 근데 혹시 이산가족 상봉하는 모습 전파 통해서 본 적 있으세요? 80년대 때 남산 호텔에서 이제 예. 진행됐던 네, 그 네. 이산가족 만남 그거를 보도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사연에 각각 뭐 사연이 없는 분들도 정말 많이들 우세요. 통일을 조금 해야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사람들이 느끼고 하거든요. 빨리 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그리워하는 사람들끼리 빨리 만나게 해줄 수 있다면 만약 그런 길이 통일이라면 통일이 더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국 사람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다정해요. 다정하다, 예, 정이 많다. 예, 정이 많아요. 시장 가면 덤도 막 주고요. 예, 진짜 다정해요. 북쪽도 그렇고 남쪽도 그래요. 저 개인 경험으로 평양에서도 할머니들, 뭐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만나면 제가 먼저 말 걸고 이제 네. 말하면 이제 처음에는 놀라요. 너무나도 놀라시다가. 말을 똑같이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종이 막 완전 저를 딸처럼 대해주고 그것이 이제 남쪽에서도 제가 그걸 똑같은 걸 느꼈어요. 영화 같은 인생을 사셨잖아요. 다 정말 이겨내고 지금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계신 게 굉장히 놀랍거든요.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단계였어요. 진짜 힘든 단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힘든 단계가 지나고 마치도 이제 껍질을 뺏기는 것 같았어요. 하나씩. 하나씩. 이 순간까지 도착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가벼워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생겼고.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네. 엄마의 인생에 대해서 물으면 한마디로 한반도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네. 하셨거든요. 자, 어떤 의미일까요? 한반도가 아니었다면 제가 살아있을지도 아니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한반도가 있어서. 한반도가 있어서 제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평양 여자들한테 서울 여자들이 쓰는 화장품을 똑같이 나눠준다면 더 예쁠 것 같아요. 남자들은 어때요? 남자들은 확실히 남한 남자들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살 빠졌다 할 때 몸 깠다고 해요. 살이 그럼 반대로 쪘다. 몸이 낫다. 몸 낫다, 몸 깠다. celcel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항상 이제 celcelcelcel 거린다는 거예요. 제 1교양. Yes, I am. Truly. 평양의 가을은 어때요? 평양 가을이 아름다워요. 날씨도 비슷해요. 날씨도 비슷해요. 네, 깨끗해요. 이미지상으로 청소를 좀 열심히 하나요? 네, 주말마다 청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네. 뭐 종이 같은 거, 껌 같은 거 어. 고리에 버리지 못하게 해요. 네. 버리면 벌금을 내야 돼요. 벌금 내야 되고. 네, 아, 한 어원 그때는 이제 북한 돈으로 어원 냈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